자, 해야겠죠. 1분 남았는데. 자, 제가 어제까지 했던 예제 안 내려 받으신 분 내려 받으시고. 세정 씨는 혹시 내려 받고 계세요? 제가 했던 거? 못 내려, 그래요? 못 내려 받고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자, 저희가 어제 배운 거는 상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inheritance.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의 그 상속 개념과 아주 유사하게 작성이 된 언어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를 설계할 때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 사회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대부분 해석이 됩니다. 상속도 마찬가지고요. 상속의 목표는 뭐냐면 클래스 간의 필드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클래스 간의 필드를. 그러니까 제가 어제 클래스 A가 있고 자, 클래스 B가 있는데 자, 이 B가 그렇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A랑 유사하게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B가 A와 유사하게 만들 거야. 여기 기능이 수천 가지가 있어. 기능이 있다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필드가 수천 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필드와 메서드, 그렇죠? 수천 개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또 똑같이 A처럼 구현을 해야 돼. 자, 이때 개발자들은 게을러서 A를 그쵸? 복사 붙여넣기 하면 좋은데 복사 붙여넣기 하기가 쉽지가 않아. 자, 그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extends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이때 A가 부모 클래스가 되고요. 이때 이 친구가 부모. 자, 이 친구를 물려받았다라고 해서 자식이라고 불러요. 이때 부모의 다른 말은 슈퍼가 돼야죠. 그래서 슈퍼 클래스라고도 부릅니다.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자, 이렇게 상속이고요. 자, 그래서 그 기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A가 가지고 있는 이 필드와 수천 가지의 필드와 메서드들을 어떻게 extend라고 하는 명령어로 상속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재정의하거나 또는 A가 생성자가 있는 경우 B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 상속 관계에서 B가 객체가 되었을 때 A는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또 배워봤어요. 그렇죠? B가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안에는 A라는 객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B가 객체가 된다라는 거는 생성자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B가 객체가 된다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new B라고 하면 이때 이 친구는 생성자인 거예요.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맨 윗줄에 슈퍼라고 해서 꼭 누구를 부모를 호출하고 있대요. 자, 이때도 무슨 의미냐면 A를 객체로 만들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B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부모를 객체로 만들어서 품고 있더라.
자, 이때 부모를 접근하는 접근 지정자가 슈퍼더라. 슈퍼. 여기까지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상속을 하려면 부모 클래스한테 extens라고 붙여주면 자식 클래스 옆에다가 extends 부모 클래스 이렇게 하면 상속이 되더라. 이때 이제 부모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 부르더라. 그죠? 자식 클래스를 서브, 그죠? 하위 클래스라 부르더라. 슈퍼 상위. 이때 슈퍼는 뭐예요? 상위를 의미하죠. 제가 이제 건너편이라고도 했고 했죠. 상위의 의미의 건너편이 됩니다. 그죠? 상위 클래스. 서브는 하위 클래스란 뜻이겠죠. 자, 요거는 제가 용어적인 부분을 빼먹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용어적인 거 자꾸 얘기하니까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서 GPT가 이제 잘 적어줬고요. 자, 밑에 보면 자, 부모 클래스가 있고 여기 수없이 많은 필드들이 정의가 돼 있는 거였죠. 수천 개. 근데 이제 여기는 2개만 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그렇죠? 공부하라고 2개만 이렇게 심플하게 해놨습니다. 자, name이라는 필드와 birth라는 필드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출력하는 toString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toString에서는 나 parents고, 자, 이름은 요거 부모고, birth는 요거야 라고 출력하는 코드. 자, 그 다음에 자, 자식이 부모를 상속받고 있고, 자, 부모한테 name와 birth가 있는데 자식도 야, 나도 네임이 필요해 하고 자, 자기만의 네임을 정의했어요. 그렇죠? 자, 정의한 상태. 자, 이때 이제 부모의 네임이 숨겨진대요. 자, 숨겨진다. 정확히 따지면 차일드의 네임이 우선순위를 갖는 거죠. 그 다음 부모가 우선순위가 밀려가는 거죠. 자기 주장이 더 강하죠. 자, 우리 인간 사회도 어때요? 자식이 부모를 이기죠. 결국은 자기 주장이 더 강한 거죠. 자, 이렇게. 선생님, 저희 집은 부모가 이기는데요. 한번 싸워봐요. 그쵸? 자식이 이겨요. 언젠가는. 농담이고. 자,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와 같은 이름의 필드를 선언하면 부모 필드는 가려진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this name. 이거는 자식의 네임을 참조한대요. 그래서 현재 이 친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걸 지웠다. 만들지 않았다. 자, 이때 this.name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부모를 가리켜요. 이유가 뭐예요? 자, 이미 내 것이 됐기 때문에 this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슈퍼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슈퍼라고 하든 this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식이 자, 요때는 독립한 상태. 그렇죠? 독립한 것이 우선순위. 자, 이게 없다면 뭐예요? 독립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뭐예요? 본인 것이 없죠. 본인 것이 마치 부모 것이 내 거인 것처럼 쓰죠. 부모가 가진 것이 내 거야. 그죠? 부모가 가진 것이 내 거야. 그죠? 없을 때는 독립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부모의 네임을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슈퍼점 네임을 쓰면 된대요. 그렇죠? 자, 내가 이렇게 쓴 상태에서도 부모를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슈퍼라고 쓰면 자, 이때는 페어런츠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네임을 조회하게 된대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잘 읽어봤으면 여러분들 것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자, 지금 부모가 생성을 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거 해야겠다. 이거 생각보다 쓸 일이 없는데 자꾸 키게 되네. 이거 말고 전 이걸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자, 원래 이 슈퍼라고 하고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면 그림 시작한 줄 알았는데 자, 이 슈퍼 왜 이러지? 되겠지? 됐다. 요 슈퍼. 자,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생성자가 하나 이렇게 써져 있다 그랬어요. 슈퍼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야죠. 자, 요런 생성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본 생성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생성자 이런 뜻이었죠. 이런 게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자, 이걸 쓰지 않고 생성자를 이렇게 쓰면 자, 이 친구가 생성을 이 친구를 호출하도록 강제해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렇죠? 이 친구를 호출하도록 강제해요. 그래서 내가 슈퍼를 객체로 만들 때 new 연산자로 자, 이건 약속이니까 외우셔야 되겠죠? 슈퍼라는 클래스를 호출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디폴트 생성자만 호출해도 됐는데 지금 제가 이걸 지우고 안 쓰고 그쵸? 지운 게 아니라 안 쓰고 자, 이 친구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오류가 떠요. 그쵸? 꼭 어떻게 new라고 하고 지금 현재 매개 변수로 a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는 타입이 int니까 정수 타입인 10 이렇게 넣으면 자, 이 친구가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 규칙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슈퍼라는 친구가 객체가 되려면 꼭 10이라는 친구를 넣어줘야 생성자가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렇죠? 자, 우리 가은 씨가 사라졌는데. 자, 우리가 까탈스러운 부모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쵸? 까탈스러운 부모. 부모님은 꼭 정수가 필요하대요. 생성할 때. 자, 꼭 필요하대요. 자, 그런데 내가 무시해버렸어요. 부모님의 의중을 무시했어. 그리고 내가 만들려고 하면 이때 오류가 떠요. 자, 너희 부모님은 꼭 정수를 필요하는 좀 까탈스러운 분이야. 그쵸? 이걸 꼭 호출해줘야 돼. 이 뜻이에요. 자, 이때 오류는 무슨 뜻이다? 너의 부모님이 꼭 정수를 받는 생성자를 호출해야 객체가 되니까 한 번은 이 코드 안에서 호출해줘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생성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생성될 때 호출된다는 거죠? 생성될 때. 그러면 이 this라는 친구가 객체로 만들어질 때 그렇죠? 만들어질 때 꼭 이 친구가 한 번은 호출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만들어질 때 슈퍼를 꼭 호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쵸? 꼭 따를 필요는 없고 꼭 슈퍼를 호출하면서 여기다가 정수만 넣어줘도 돼요. 그러면 부모 객체가 만들어지니까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꼭 머릿속에 그리세요. 이렇게. 자, 이게 자식이고 이게 부모예요. 꼭 자식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꼭 부모도 객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식 객체에는 꼭 부모 객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그림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식이 만들어질 때 부모도 같이 객체가 존재해야 내가 여기 있는 필드들을 슈퍼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슈퍼를 이용해서 또는 this를 이용하면 누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이걸 그리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부모가 객체가 안 되면 그때는 이 친구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요. 만들어질 수 없어요. 꼭 부모가 객체가 돼야 돼요. 부모가 객체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자식에서 꼭 부모 객체의 생성자를 호출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
100개예요. 아시겠죠? 중요 100개. 반드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해야 돼요. 선생님 근데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자, 이렇게 다 지워졌어요. 자, 이렇게 없어요. 선생님, 저는 슈퍼를 상속하면 아무 문제 없이 되던데요. 자, 이때는 어떤 일이 된 거냐면, 자, 내 생성자 안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이런 코드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직접 써서 이 코드도 막 썼는데, 그때도 문제 없었는데요. 자, 나 이렇게 썼는데 한 번도 슈퍼를 호출한 적이 없는데요. 자, 슈퍼가 디폴트 생성자, 아무것도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을 때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슈퍼가 자동 완성이 된대요. 슈퍼가 자동 완성이 된대요. 그리고 슈퍼는 항상 메뉴에다가 정의를 해야 돼요. 메뉴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부모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자,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 자,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야? 자, 내가 이렇게 new b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꼭 부모부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부모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메뉴에 있어요. 그죠? 내가 완성되기 전에 이 코드가 종료되기 전에 부모가 꼭 먼저 호출이 돼요. 자, 요거 중요 표시 100개예요. 자, 요거. 자, 그래서 되돌릴게요. 그죠? 예시. 자,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돼요? 자식 객체가 생성되면 반드시 부모 객체도 함께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순서는 뭐예요? 부모가 먼저, 자식이 그 다음. 이렇게 돼요. 자, 부모 클래스가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존재한다면, 그쵸? 부모가 이렇게 생성자 규칙이 생겼다면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호출해야 돼요. 까탈스러운 부모를 둔 자식은 꼭 부모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자, 자식 생성자에서 슈퍼가 가장 먼저 호출되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나보다 부모가 먼저 생성된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렇죠? 자, 내가 슈퍼하고 가로를 바로 치면 이거는 생성자를 의미해요. 부모 생성자. 슈퍼하고 내가 소가로가 없으면 필드를 접근하는 거예요. 자, 슈퍼하고 이름을 쓰고 소가로를 하면 부모 메서드를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는 디스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그쵸? 자, 디스하고 가로하면 내객체의 생성자로 호출하는 거예요. 디스하고 필드 하면 누구를? 내객체의 필드를 접근하는 거예요. 디스하고 메서드 이름하고 소가로라면 당연히 메서드로 호출하는 거죠. 그렇죠? 두 개는 똑같이 동작을 해요. 디스하고 슈퍼는 똑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 실행 결과를 요약하는 건데 자식이 부모의 것을 재정의했다라는 결과예요. 재정의를 의미하는 건 오버라이딩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를 바꾼 거죠. 자, 여기 지금 코드 보면 여기 없나? 자, 여기는 없고요. 그렇죠? 우리 수업에 있어요. 그렇죠? 자, 오버라이딩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보충 설명이 있는데 제가 매번 얘기했는데 필드의 재정의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 하지 않아요. 그냥 숨김. variable hiding. 그냥 이제 재정의라고만 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것을 오버라이딩 이렇게 불러요. 필드는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부모가 int a가 있어요. 나 a가 필요해. 자, 나는 부모 거 말고 내게 필요해. 자, 이렇게 썼어요.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재정의를
변수 숨김이라 부른다고요. 자, 여기에 지금 부모가 함수가 있어요. 자, 더하기 함수가 있어요. 자, 이때 부모의 메서드를 재정의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것도 똑같이 재정의인데 부모 것을 오버라이딩이라 불러요. 그렇죠? 아시겠죠? 자, 이때는 오버라이딩, 이때는 변수 숨김. 선생님 이거 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것은 메서드 동작과 우선순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메서드만 올라타서 재정의한다는 오버라이딩이라 부른다.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눠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재정인데 얘는 변수 숨김이고 얘는 오버라이딩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친구가 재정의 대상인지 확인하도록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요거는 무엇을 한다? 실행될 때, 컴파일 정확히 될 때는 자바가 클래스가 될 때 부모한테 똑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오류를 띄워요. 이건 재정의 대상이야 라고 알려주는, 이거는 그래서 생략해도 된다 그랬어요. 생략해도. 이런 걸 우리가 어노테이션이라 불러요. 어노테이션. as라고 쓰는 이 친구들을 어노테이션. 대부분 동작하기 전에 실행되는 것들이 어노테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슈퍼와 컨스트럭터. 지금 이게 근데 아까 했던 게 또 나와요. 그렇죠?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거. 자, 또 나올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중요해서 한 번 더 했던 건지 GPT가 이제 또 한 번 더 정리한 건지.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슈퍼가 생성자 규칙이 있으면 상속받은 자식은 생성자의 규칙을 따라서 쓰거나 또는 부모를 꼭 한번 이렇게 새로운 생성자 규칙이 생긴 거를 호출해야 돼요. 요거는 중요한 겁니다. 중요 100개. 자, 요거는 이제 그것에 대한 실행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호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방금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오브젝트라는 걸 배웠어요. 오브젝트. 자, 이 오브젝트는요. 자, 자바에서 야, 너 클래스 만들 때, 자, 너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 때 자, 어떤 규칙을 하나 만들어 줄게. 자바만의 규칙. 자, 그때 그 친구가 오브젝트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클래스에 이렇게 상속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노란 줄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야, 너 굳이 하지 않아도 되어 있어. 굳이 할 필요 없어. 이 뜻이에요. 그쵸? 야, 보면 너 안 해도 이거는 확정되어 있어. 굳이 너 이거 쓸 필요 없어. 이 뜻이에요. 자, 이건 이미 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쵸? 자바는 자, 모든 클래스한테 오브젝트를 상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위로 가면 오브젝트가 있어요. 맨 위로. 자, 이 친구의 부모는 오브젝트죠. 이 친구를 누군가가 상속하면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겠죠. 맨 위로 올라가면 오브젝트가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최상위는 근원, 루트가 되는 슈퍼 클래스다. 루트 슈퍼가 생략되어 있죠.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니까 근원 클래스다. 이렇게 불러야죠. 그래서 자바는 자동으로 오브젝트를 상속받는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략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증명한 게 제가 여기서 인텔리제이로 자동 완성으로 생성, 재정의를 이렇게 해보면 이미 오브젝트 것을 재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친구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서드들은 재정의할 수 있는 메서드들은 해시 코드, equals, clone, toString, finalize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각자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이 친구는 뭐다? 현재 객체가 만들어진 주소를 반환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다? 다른 객체와 비교할 때 재정의하는 용도. 자, 이 친구는 내 객체를 복제하는 용도. 이 친구는 우리가 계속 써왔던 객체 정보, 필드의 정보를 출력하는 용도. 자, 이렇게 설계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자, 우리 오브젝트 써서 클래스 만들어.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다? 자, 자바에서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 자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양한 타입의 객체를 같은 타입으로 다루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안 배웠어요. 자, 이건 오늘 아시겠죠? 자,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요거 우리 지금 얘기한 거였죠? 오브젝트 타입으로 웬만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웬만한 것들 처리할 수 있다. toString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했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정의할 필요는 없는데 꼭 존재해야 되는 이 친구. finalize. 이 친구는 누가 호출한다? garbage collection이 호출한다.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finalize가 호출하면 삭제가 되죠. 자, 이 친구는 garbage collection의 설계 아래, 그죠? garbage collection이 봤을 때 이 친구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라는 설계 아래 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호출해서 직접 삭제하는 일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찍어서 경고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브젝트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자바에서 이 오브젝트가 되게 중요해서 이 클래스 객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트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만들면 이 친구가 객체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객체의 근원적인 설계가 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객체의 근원적인 설계 구조. 자, 그래서 이제 각 메서드들에 대한 설명이었죠. toString은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 자, equals는 두 객체가 같은지 비교. 해시코드는 고유 주소값. 그렇죠? 자, getClass. 자, 요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자, 요거는 이제 클래스의 타입을 반환해요. 예를 들어, 자, S24 오브젝트면 com.cosmo.ex.s25 오브젝트 이렇게 반환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클래스를 문자열로 반환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복제, 그 다음에 호출돼서 삭제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개를 보통 씁니다. 많이 쓸 때는 이 get 클래스까지 쓰는데 또 요 두 개들을. 자, 우리가 이제 toString을 많이 정의해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슈퍼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인데 기본 값이 타입과 그다음에 해시 코드를 반환하죠. 자, 지금 여기서 생략된 게 여기 지금 뭐예요? 패키지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클래스 패키지가 안 적혀 있어서 생략을 이렇게 해서 GPT가 만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패키지하고 패키지, 그쵸? 패키지하고 com.ckm이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com.ckm. 자, bb, 그쵸? 자, 우리 패키지는 뭐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다? 이 클래스를 고유한 이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 bb라는 이름이 고유한 이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나 이제부터 주소를 표현할 거야. 우리 주소는 이제 골뱅이 쓰죠. 그쵸? 그 다음에 주소를 이렇게, 그쵸? 16진수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 그다음 우리가 toString을 생략해도 객체만 이렇게 해도 되더라. 그렇죠? 이거는 설계적인 부분이겠죠. toString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오버라이딩은 뭐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정의하는 거. 오버로딩은 자, 똑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써져 있는 거 오버로딩이라 부른다.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자, 이거 우리 오늘 배워볼 건데 이런 걸 우리가 다형성이라 불러요. 자, 다형성. 자, 하나인데 동작이 여러 개인 것을 다형성이라 불러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콜이라는 이름은 하나인데 두 개가 존재하죠. 다형성. 자, 부모도 콜이 있는데 자식도 콜이 존재하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역할이 있으면 다형성이라 불러요.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버라이드라는 거는 뭐다? 컴파일러가 검사를 해서 부모 클래스가 동일한 메서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자, 오타나 시그니처 오류. 시그니처 오류라는 거는 동일하냐 물어보는 거였죠. 똑같으냐. 시그니처 오류를 컴파일 단계에서 잡아줍니다. 자,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상속받고 있고 오브젝트 메서드는 모든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 여기서 많이 쓰는 거는 toString과 equals와 해시코드 정도 되겠다. 그렇죠? 자, 해시코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쓸 일은 없다. 그렇죠? 자, 없다. 이렇게 두 개가 될 거다. 그렇죠? 자, toString을 오버라이드 하면 객체 정보를 사람이 이해하기 좋도록 여러분들이 재정의해야 돼요. 중요한 건 무조건 재정의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쓰는 용도가 아니라 재정의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게 지금 처음에 이렇게 물음표로 넘어갔죠. 그렇죠?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extend가 상속할 때 쓰는 예약어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된 것을 예약어라 불러요. 예약어, import, package, extend. 요거는 우리 못 배웠죠, 그렇죠? extend 이렇게 예약돼 있는 것들. 자, 우리가 이제 수업에 안 했는데 예를 들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예약어예요. for도 예약어고, if도 예약어고, 그다음에 예약어가 여러분들 배워본 게 지금 import, 그렇죠? 그다음에 extend. 자,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 이것도 예약어고요. 이렇게 쓰는 것도 예약어예요. 이건 뭐예요? 문자를 표기하는 예약어죠. 자, 이거는 문자를 표현하는 예약어. 자, 이것도 뭐예요? 배열을 표현하는 예약어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자바에서 언어를 구현하기 위한 약속된 표기, 그렇죠? 자, 이것을 예약어라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예약어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름으로 쓰시면 안 돼요. 내가 int 클래스 10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int extends 2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는 안 돼요. 그렇죠? int for 30 그렇죠? 자, 그래서 예약어들을 어떤 이름으로 쓰시지 마세요. 그렇죠? 예약어를 이름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죠. 원래 이제 우리가 파스칼 규칙, 카멜 규칙 할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뒤에 넘어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건 예약어고 상속이라는 예약어가 되겠죠. 그렇죠? extend. 자,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이 뜻은 누구의 무슨 뜻이야? 자식 클래스에서라는 게 생략돼 있죠.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자, 자식한테서 부모는 슈퍼라고 했죠. 2번이 되겠죠. 이 GPT가 점점 한국인을 따라해서 한국인 특징이 뭐죠? 주어 생략. 그렇죠? 주어를 자꾸 생략을 하네요. 그렇죠? 좋은 걸 따라야 되는데 안 좋은 걸 따라하고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자바의 최상위 클래스는 무엇인가? 자, 오브젝트죠. 그렇죠? 자, 이 친구는 이런 클래스는 없어요. 그렇죠? 슈퍼 클래스. 이거는 부모 클래스를 그냥 말하는 거고 베이스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 슈퍼 소가로는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반드시 어디에 위치해야 되나? 맨 위, 그쵸? 맨 위.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A라는 클래스 안에 생성자가 있으면 자, 꼭 어디서? 맨 위에 이렇게 슈퍼라고 호출해야 되었죠. 여기 생략되어 있거나 호출해야 되었죠. 다음 코드는 여기서, 그쵸? 여기서.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맨 위, 그쵸? 맨 위에 선언한다. 자, 부모 클래스에 생성자가 없는 경우 자식 클래스는 어떤 동작을 해야 하나요? 기본 생성자, 이 말은 뭐예요? 자, 내가 이제 이 친구의 기본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었어. 자, 기본 생성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상속받았어.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코드가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동 완성이 돼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객체가 만들어진대요. 자동으로 B가 객체가 될 때.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가 동작할 수 없대요. 자, 이 코드가 동작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호출해야 된다. 그쵸? 자, 이렇게 호출. 자,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없는 경우는 자식의 생성자에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어노테이션. 자, 어노테이션 다 at이네요. 그렇죠? 오버라이딩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오버로드가 아니라 오버라이딩 3번. 자, 넘어갈게요. 자바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란 무엇인가? 메서드 오버라이딩은 뭐다? 부모 메서드를 자식이 재정의하는 거죠. 아, 오버로딩? 그러네. 오버로딩. 자, 그냥 오버라이딩이 아니라 죄송해요. 이건 오버라이딩이죠. 죄송해요.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존재하는데 매개 변수가 다른 것이죠. 자, 이렇게. 자, 오버로딩은 자, 이렇게 퀄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쵸? 또 퀄을 만들고 싶어. 다른 거를. 그때 보통 퀄2, 그쵸? 퀄3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자, 근데 개발자들은 이름 짓는 거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int a가 있는 퀄, int b에 int c 두 개가 있는 퀄. 이렇게 하지. a, b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은 하나인데 그죠? 매개 변수가 다른 것. 이런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하죠. 그렇죠? 고마워요. 누가 얘기해 줬어요? 자, 문제를 열심히 풀었네요. 그렇죠? 자, 오브젝트의 toString의 기본 반환 형태는 뭐예요? 기본 반환은 클래스와 해시코드 요거죠. 그쵸? 클래스와 at의 해시코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재정의하겠죠. 페이드 내용으로.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equals는 어떤 기능을 하냐? 이걸 지금 스트링에 equals를 쓰신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그렇죠? 자, 이건 스트링의 equals고, 자, equals는 자, 오브젝트의 equals는 아무 기능이 없어. 그냥 equals는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다? 두 객체가 같은 필드, 두 객체의 필드가 같은지. 재정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이런 거죠. 컴퓨터는 그래요. 두 객체는 주소가 다르면 달라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두 객체가 다른 주소면 다른 객체. 두 개는 달라.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자, 사람 입장에서 자, 이름이 같고 그렇죠? 성별이 같고 그다음에 피부색이 같고 뭐 눈 색깔이 같고 유전 정보가 같아. 주소는 달라. 그러면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 생각에 맞춰서 구현하는 거였죠. 필드가 같다는 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 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컴퓨터는 는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두 개는 주소가 다르네 하고 false가 뜹니다. 그렇죠? 자, 우리 10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그렇죠? 자, 부모가 자식 클래스가 동일한 이름의 필드를 가지는 경우 그쵸? 그거는 디스.name은 자식 클래스의 네임이고 그쵸? 왜 이렇게 쉬운 문제지 그쵸? 자식 클래스의 필드 네임을 참조 그쵸? 자, 슈퍼.name은 부모 클래스의 필드 자, 여기까지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우리 저거 뭐냐 상담도 있고 하니까 40분까지 쉬었다 올게요. 그쵸? 40분에 오세요. 헉, 녹화를 안 했어.